네, 반갑습니다. 에듀테크 산업협회 부회장 이길호라고 합니다. 에듀테크 산업협회는 그전에 원래 이러닝 산업협회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요. 최근 어떤 경향들이 이제 에듀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름 그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저도 메모를 쭉 해왔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메모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부분이 첫 번째는 이 교육용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처나 기관이 혹시 어딘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물어보는. 예를 들면 저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자부 쪽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하고 연관된 건 저 미래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도 있는데 하이브리드한 콘텐츠나 안 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부나 교육부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문화부에서는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다루기 때문에 교육용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우리랑 이야기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부는 뭔 소리 하는 거냐. 대충 상황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에 제가 메모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3월 2일에 산업부,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문체부, 고용부, 미래부, 중기청 8개 부처에서 3차 이러닝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나 되니까 제가 외우지를 못해요. 외우지를 못하는데 대충 내용은 아까 앞에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I, 빅데이터, AR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니까 실감형, 체감형 콘텐츠 이런 부분들에 주력해 나간다는데 기존에 사실 나온 이야기들 하니까 다치니까 재선언안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어떤 콘텐츠 문제나 내지는 그러니까 그 주력 산업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접근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누구랑 이야기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8개를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청도니까 각각이 어떠니까 선거로 이렇게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교육부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따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니까 어떤 인프라 문제, 그다음에 솔루션 문제, 시스템 문제, 콘텐츠 문제, 그다음 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부서하고 이야기할 때니까 그 해당하는 부서하고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만 이야기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산자부랑 이야기하는데 콘텐츠 이야기 꺼내면 그런 점도 있군요.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교육 문제에서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수요자는 한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은 교육부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콘텐츠나 많은 어떤 교육 활동이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큰 수요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요즘 평생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다양한 형태로 사실이니까 취업이나 직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지는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육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민간교육 형태들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부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어떤 태도나 대응들이 나오게 되면 실제니까 수요처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사교육 쪽이나 이런 쪽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국내 어떤 교육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수요처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사실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이 교육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르면 독자적인 형태나 내지는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러니까 해외 진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웬만한 규모들을 갖지 않고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공통의 어떤 플랫폼이나 내지는 그러니까 어떤 기관과 부처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사실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저희 현실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2가지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이야기해봤자 기억도 못 하실 거고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으니까 딱 2개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실은 근데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아까 위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책들을 짜면 될 거라고 하는데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그 실현 가능성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예전에 제가 모 그 기관에서 TFT를 짜서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견들을 갖다가 모아보자 그래서 가본 적이 있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뭐 안 왔다고 했으니까 뭐 그 부처를 거론하기는 좀 제가 하면 안 되겠죠? 아니 모 기관에서 가서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자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락이 왔었습니다. 뭐가 연락이 왔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처니까 해당하는 부서가 어딘지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교육부에서 제일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프로젝트 명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로젝트 명을 알려주면 이제 검색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뭐 프로젝트 명이나 내지는 그러니까 부서들을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난감했던 게 뭐냐면 야, 이 정도면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부처 간의 협의나 협조를 해나가나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부처나 부서 간의 협조나 협의가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걸 묶어낼 수 있는 어떤 그 이 파워풀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었어요. 그런 점에서 뭐 다른 데 가서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 정부 조직법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협의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그 틀이나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뭐 우선적으로 사실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문제에서 연장되는데 실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게 주로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저희 에듀테크 그 산업협회도 마찬가지인데 산자부나 미래부 쪽에서 사실은 주로 그러니까 대응들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고맙죠. 고마운데 산자부나 미래부하고 이제 대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디로 많이 가냐면 솔루션이나 테크놀로지 부분들에 사실은 많이 그러니까 접목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콘텐츠 부분들은 소홀하게 취급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안냐면 어떤 프로젝트나 내지는 어떤 그 논의를 진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해도 이례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도입하고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콘텐츠가 탑재되고 운용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드백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혈류가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진짜 그게 아니라 한번 했다라고 하는 어떤 생색내기 방식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이러닝이 저희 우리나라 이러닝이니까 MB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본다면 한 5위권 이내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5위권 이내인데 지금 거의 20위권 이렇게 이제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러닝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투자나 또 투자를 갖다 그러니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든 사례가 어떤 거였냐면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존재하는 컴퓨터의 34%가 5년 이상 됐더라. 이게 사례였었어요. 그 순간에 저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시 인프라 뜯어고치자는 이야기 나올까 봐서요. 저는 인프라나 그런 부분들에 손대는 것들에 10분의 1이나 20분의 1만 콘텐츠에 투자해도 실질적인 효과들이니까 확실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주워 담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콘텐츠 회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굉장히 영세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어떤 파워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수량의 어떤 이 자금들을 가지지 않고서는 회사니까 존립이 위험할 정도로 사실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이 좀 쓰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했으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정리하고 조정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그러니까
인프라나 솔루션 분야에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포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나 콘텐츠 부분들에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진행을 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